처마 끝에서 새소리, 풍경소리와 어울려 은은한 세월의 풍취를 전하는 단청. 우리나라 고유의 멋이 담긴 문양의 단청. 장엄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불전을 신성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단청의 힘이다. 이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이곳에 충북 무형문화재 제9호 권현규 단청장이 있다. 권현규 장인은 화승인 영봉에게 사사를 받아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청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는 단청을 비롯해 탱화에까지 우수한 작품을 남기며 한국 단청문화 전통 계승의 중심에 서 있다. 자연의 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단청. 단청을 위해서는 악열을 넣고 묽게 끓인 물을 바탕에 바르고 여러 번 칠을 반복한다. 이 같은 자연 재료는 단청의 아름다움과 건물이 오랜 세월에도 건재하도록 도와준다. 실크로드 요충지였던 중국 베제클리크 석굴 벽면에 있는 서원도를 권현규 장인이 모사한 작품이다. 훼손이 심한 작품은 이 같은 장인의 모사를 통해 사료적 가치로 보존하게 된다. 산신을 인격화하여 묘사한 불화인 산신탱화. 국내 단청과 탱화에서 권현규 장인의 존재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세기를 넘는 많은 작품들은 그의 붓을 거쳤기 때문이다. 연등초를 기본으로 하는 단청. 하지만 단청인들이 몰랐던 연등초의 구성 요소를 직접 밝혀낸 사람도 바로 권현규 장인이다. 산 중턱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절. 따가운 햇살과 산수의 시원함이 만나는 곳에서 권현규 단청장을 만났다. 그가 가는 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낙가산 남쪽 기슭에 있는 사찰로 567년 위덕왕 때 지어진 절이다. 이 절은 이 청주 근교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이에요. 보살사라고 해서. 여기 문화재도 많이 있죠. 보물국보. 이 건물 자체도 문화재이고. 여기는 이제 한 15, 16년 전에 제가 내부 단청 고색이라 해서 옛날 단청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청하고 많이 다르죠. 고색 단청은 고풍스러운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기존에 남아있는 문양 형태와 구획은 그대로 하되 원색을 사용하지 않고 세월의 풍화된 색감을 토대로 안료를 조체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화려하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내부.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 전형적인 조선시대 후기 단청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단청이 변하는 게 60년대 이후만이 변해, 특히. 근데 이건 상당히 그 어떤 전통성이 있죠. 예, 그래서 색상도 많이 다르지. 이거는 고색 단청은 사실 새로 한 건데 제가 한 거야. 근데 기존에 있던 단청과 비슷하게 하려고 한 거지. 일단 그대로 초안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 있는 단청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 앞에 탱화 있지? 이 앞에 큰 거. 예? 그거는 내가 새로 그것도 조성한 거고 한 20년 전에. 그에게 이곳의 단청과 탱화는 지나간 세월의 한 조각과도 같다. 이거는 마곡사에 이렇게 이 불개미술 맥이 내려오는데 그중 뭐 다른 데도 내려오지. 특히 마곡사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마지막 화승 탱화 그리신 스님 마곡사의 비구승으로 마지막 화승인 금호 스님이라는 분 작품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지. 포살사 명부전. 불교 사찰에서 저승세기인 유명계를 상징하는 당으로 2007년에 낙성되었다. 단청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무늬를 배열하여 뛰어난 조형미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청은 목부지의 부식을 방지하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까지 함으로써 아름다움과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조형미와 기능미를 고루 갖추고 있는 단청은 동양문화권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건축 양식으로 인정받는다.
한국 단청에 모든 한국 단청 초 안에 기본이 되는 게 머리초인데 머리초라는 것은 고려 불화라는 게 있는데 지금 태화하고 또 달라요. 고려 불화에 나오는 극락 세계에 장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극락 세계에 나와 있는 가로수 이름이 나무 이름이 보수인데 그 보수 장엄인데 보수 장엄 뭐냐? 다른 뜻으로는 연상적주라고 연꽃 위에 안치되어 있는 붉은 보주란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연꽃 위에 있는 붉은 보주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게 그 도상이 이제 현재의 머리초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초가 이제 이것이 이제 부제마다 다 다르고 장방형 부제, 정방형 부제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져요. 긴 부제 같은 데는 장구 머리초라 해갖고 있고 좀 덜한 것은 병머리초, 그 다음에 평범한 것은 석가래 같은 데 쓰는 것은 이 연화머리초, 연등초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방색을 사용하여 인간의 기륭 화복을 신앙적 의미로 풀어내는 장인의 정신은 이미 높은 수준에 있다. 숙련된 자의 노련함과 탁월한 그의 예술적 감각은 불화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듯 보인다. 과거 전통시대 건축에 있어 단청의 특징은 건물의 목적과 신분에 따라 장엄도를 엄격하게 구분했다. 건물에 따라 무늬와 색상 및 화려함의 정도의 차별을 두어 왕의 거처인 궁궐과 부처의 상징적인 거주지인 불전의 안팎을 그 어떤 건물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드러냈다. 외부에서도 단청을 통해 왕과 부처의 권위와 존귀함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제일 처음으로 청주에 단청한 곳이 여기인데 83년도 제가 33살 때 한 단청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옛날 장난할 때 한 번씩 옵니다. 예. 전국 100여 개가 넘는 단청과 탱화를 조성하며 이제는 장인이라 불리는 그에게 33년 전 일은 마치 어제와도 같다. 급변하는 시대, 사라져가는 순수 미술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초심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있는 권현규 단청장. 사찰 건축 단청의 특징은 뚜렷하다. 조선 초기부터 이어져 오는 고풍스러움은 감소했지만 다채로운 색의 대비와 화려함을 표현하며 원색적인 색칠을 사용했다. 요게 소위 말하는 이 건물 단청 양식이 금단청이에요. 근데 금단청 자체도 올해 옛 금단청하고 지금 단청하고 또 달라. 실제로 금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금 아무 데나 막 쓰는 건 아니고 노란 색깔 들어가는 자리, 황색 들어가는 자리를 노란색 알료를 쓰지 않고 그 자리를 순금을 갖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거 한 3, 4년 전에 한 건데 전형적인 요새 금단청이 이게. 사찰에서 산신과 칠성, 독성을 함께 모시는 당으로 재물과 수명, 복을 관장하는 삼신신앙이다. 마음, 정신을 담아 선과 색을 조화시키면 그림은 생명력을 갖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항상 살아있다. 단청을 하면서 이렇게 탱화를 나중에 하죠. 대개의 경우. 때에 따라서 요새는 그게 좀 요새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요새는 단청을 전혀 안 하고 탱화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는 대개는 단청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붓도 좀 익히고 색감도 좀 익히고 한 후에 탱화로 들어와서 그런 예가 많죠. 단청의 무늬는 건물에 쓰이는 부지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단청 중에서 가장 화려한 금단청은 여백이 없이 문양이 시문된다. 불화는 역사와 시대적 배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려진다. 재물의 관장을 뜻하는 독성탱화, 복을 상징하는 산신탱화, 장수신으로 수명을 나타낸 칠성탱화까지 한국의 토속신앙과 불교의 만남을 예술로 승화시킨 권현규 장인. 이 계기는요, 나는 아주 오래됐어요. 5세 미만부터 여기 관심이 많았어요.
5살 전부터 관심 많은 게, 뭐,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다가 이제 관심을 가게 된 건데, 마침 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우리 동네 강변에 2층 누각이 있었어요. 그 2층 누각에 단청이 돼 있죠. 그 단청에 관심이 있다고 저게 뭔가 싶고, 참 신기하다. 저게 뭔가 했어요. 신비롭기만 하고. 근데 그게 잠재의식에 있었는데, 20대 초에, 20대 초반, 이때쯤 되니까, 내 진로가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많이 고민이 됐어. 그래서 그 많은 세월을 고민하다가, 내가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던, 그 길로 간다 하고, 뚜벅뚜벅 걸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쪽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고, 그런데, 그야말로 찾아서 헤매서 왔어요. 단청하는 사람 만나는데, 단청하는 사람 찾는데도 몇 년 걸렸고, 또 하면서 태화 그리는 사람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단청의 안료는 암채와 이채 같은 자연에서 채취한 색깔 있는 암석인 석채를 직접 곱게 갈아 천연 교착제인 악에와 섞는다. 조채라고 조채, 채색을 이렇게 악에 개는 과정, 접착제 과정. 단청은 청, 적, 황, 백, 흑을 기본으로 이를 혼합해서 많은 색깔을 낸다.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에는 단청의 오색에 대해 기흉화복과 함께 음양오행의 뜻을 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갈하게 준비된 재료들은 마치 관장인의 마음과도 같다. 단청을 문양의 바탕이 되는 밑그림을 초라고 한다. 준비된 초지 위에 출초를 준비한다. 이건 출초 작업이고, 이 초하는 이름은 단독 문양 중에서, 그래서 이게 보통 궁창초라 그래가지고, 신라 고분에도 나오는 그림인데, 현재는 문 밑에, 문자, 법당 문이 있는데 많이 들어가지, 문 밑에. 권현규 장인은 문창살 아래 공간을 채우기 위한 밑그림을 작업하고 있다. 출초 또는 초를 낸다고 하는 이 작업은 본격적인 단청 작업에 있어 첫 작업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출초에 따라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단청의 문양과 색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는 이의 숨도 잠시 멎게 만든다. 청초라고 해가지고 이 선에 따라서 이 구멍을 내는 거죠. 예. 이건 서양화에도 있어요. 이게 서양에도. 이해를 총총하게 하는 게 작업하기 낫지. 드문드문 해놓으면 일하기가 좀 나빠요. 출초한 초지 아래 담요를 깔고 그려진 윤곽과 선을 따라 미세한 구멍을 뚫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인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이렇게 구멍 낸 것을 초지본이라 한다. 접었던 종이를 펴면 정확한 대칭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타초라 그래. 타초. 두드린다는 얘기지. 타분. 무명천에 정분 혹은 호분을 넣어 만든 타분 주머니로 두드리는 작업을 타초라고 한다. 타초를 하고 나면 출초된 문양의 윤곽이 백분점선으로 부재에 나타나게 된다. 단청장은 이제 이 백분점선을 따라 그림 그리는 작업을 이어간다. 본격적으로 채화 작업에 돌입하는 권장인. 부재에 타초된 윤곽을 따라 채색하는 것이다. 입체라 가지고 채색 과정이에요. 채색 과정. 입체란 용어를 쓰는데 입체고 말 그대로 채색을 한다는 얘기죠. 기와 아래부터 기둥, 문창 사이까지 각 공간을 채우는 단청.
단순한 나무는 단청장을 통해 비바람과 해충에도 견딜 수 있는 더욱 견고한 나무로 재탄생된다. 장척이란 말이 큰 자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이 선을 그을 때 그래서 직선 그을 때 쓰는 저건데, 잣대인데 또 하나 의미가 있지. 이렇게 손을 의지하지,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의지해서 하지.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고 아름다운 천연 빛깔로 채워지는 단청. 단청 문양의 도체는 명도, 채도, 색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조체, 배색된 규정에 따라 채색된다. 때문에 단청 색조가 국가별로 일관된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단청 채색에서는 특정 색의 명도를 2, 3단계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빛이라고 한다. 이러한 빛 단계는 초빛에서 최대 4빛까지 구분되며 다른 말로는 초체, 이체, 삼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채색은 각 문양의 가장 밝은 초빛색을 먼저 칠하고 2빛, 3빛의 순으로 마무리한다. 권장인의 붓 끝에서 채화가 마무리됐지만 아직 작품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모든 채색이 완료되면 모양의 윤곽을 따라 먹선을 긋는다. 먹선 긋기는 모가 길고 탄력이 강한 세필이 사용된다. 이어지는 기화 작업. 단청 작업에서 가장 숙련된 경지를 요구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문양의 경계에 선을 긋는다 하여 개화 또는 기화라고도 부른다. 흰선과 목선과 흰선으로 마무리하는 건데, 이 과정을 기화라 그래. 기화, 일어날 기자, 곧 화자, 기화란 말을 쓰지, 전통 용어로. 흰색 쓰는 것은 세분이라고도 하고. 분선은 보통 연화, 주화, 휘 등의 바깥 경계와 직휘초빛의 중간재기에 적용되며 필선의 두께가 고르고 바라야 한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고. 이 도상이니까, 평면 도상이 정리가 되지, 확실하게. 건습의 차가 심한 우리나라는 특히 밑칠과 위칠의 강약 조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완성된 단청은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을 비바람과 맞서며 한자리를 지킬 것이다. 단청은 본디 시대별, 건물별,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나타내지만 70년대 후부터는 획일화되며 옛 단청이 많이 사라졌다. 옛 것을 찾아 끈긴 맥을 잇는 것. 이것이 바로 권현규 장인에게는 숙제와도 같은 일이다. 우수한 옛 것에 대한 고증과 복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전국의 유적지를 돌며 단청과 관련된 자료를 손수 모아 후학들을 위한 자료로 내놓았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작품과 함께 호흡하고 손끝으로 익혀가야 하기 때문이다. 권장인은 반평생 단청 명맥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잇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더욱 엄격했던 것이다. 그리고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단청이 참 한때는요, 한국 문화를 대표한다 그랬거든.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얘기했어요.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게 뭐 한복이라는 얘기도 있고 단청이라는 얘기도 있고 적어도 첫 번째는 두 번째로 이렇게 단청을 했는데, 그런데 근래에 숭례문 사토로 인해서 많이 여기에 치부도 드러나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겠죠. 예. 또 세계화를 이게 지극히 한국적인 거라서 외국에도 이게 응용이 가능할까 그것은 모르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네스코에 같은 데도 이렇게 등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근데 물론 저도 작은아마 내가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장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단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으로 하는 연등초. 권현규 장인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연등초가 연꽃, 성류동, 주화, 항아리, 골팽이, 휘라는 것을 적연보주라는 말을 근거로 밝혀내고 이를 이론화했다.
흩어져 있는 옛것을 찾고 발굴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면서 작품 활동까지 게을리하자는 권장인. 세상에서 옛것은 점점 사라지고 단청의 개념도 변하고 있다. 명맥을 이으려는 자 권현규 장인은 사력을 다해 사라져가는 단청 문화의 끈을 놓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단청, 이제 단청, 참, 영원한 화두라고 많이 봅니다. 영원한 화두. 싫든 좋든 여기에 몸담아 왔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귀찮아할 때도 있었고, 또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고, 사람 사이 다 똑같아요. 여기나 거기나. 영원한 화두입니다, 단청. 네, 고맙습니다.